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014년도 자료집을 보는 그 집행법 판례고요. 이거가 지금 제가 드린 자료집에는 맨 뒤에 한 40개 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부터 1번 문제. 중요한 것만 제가 표시를 해드렸죠. 1번은 뭐 가볍게 보세요. 일단 뭐 단범위 변경에 대해서 기약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거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2번을 이제 별쳐놓고 보세요. 별치시고. 자, 2014년도 1월 16일 날 판례인데요. 배당이 판례인데, 이중경매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중경매 했을 때 선행경매가 취소가 되거나 취하가 되면요, 후행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후행경매도 배당 요구한 걸로 봐요.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처분 금지, 즉 압류의 일반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만 한 것이지 압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맨 밑에 보세요. 언더라인에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럼 다시 2차 경매에서 배당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배당 요구 종기를 연장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선행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이 후행 경매에서 압류 금지란 처분 금지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이거 중요합니다. 별치시고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요. 자, 인수를 다 인수하면 배당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수주의에 따르면요. 자, 인수주의에 따르면요. 배당 이소는 없죠. 그잖아요. 다 인수하니까, 그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예상 문제죠. A급이죠. 전압 2014년 판례. 우리가 지금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지금은 다 뭐예요? 지금은 연금식으로 줍니다. 연금식으로. 지금 퇴직연금은요. 요 판례에 따르면요. 퇴직연금은 전부 다 압류금지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요. 2분의 1 압류금지인데 퇴직연금은 전부 압류금지예요.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요. 페이지 2페이지에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에는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이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쌍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아니고 전액 압류금지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법과 달리 이건 특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채무자 해상 파산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파산한 다음에 면책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면책 결정에 대해서 확정한 후에 그 면책 결정 후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면책 결정 후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항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청구유소예요. 이것도 펼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분 일부에 대해서, 지금 예컨대 지분 일부에 대해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잘 보세요.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하는 경매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없죠. 없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고기죠. 잘 보세요. 자, 7번도 중요한 보세요. 자, 우리가 주주 대표 소송의 경우에는요. 마치 선정 당사자가 비슷해요.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는 그 사람이 대표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집행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잘 보세요. 결론만.
일단 8번 문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자, 9번.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펼치시고. 전압벌레니까. 한 봤어요. 이것도 봤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금, 가압류나, 그죠? 저당권이나, 체납 처분, 지금 이거예요, 이거. 체납 처분에 대해서 유치권이 들어왔다 이거죠? 이건 다 뭐죠? 경락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겁니다. 이거 판례죠? 체납 처분 때문에 유치권. 그래서, 자, 볼까요? 체납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되기 전에 유치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때 경락 들어온 거죠, 현배가. 그럴 때, 그러한 그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끝에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됐죠? 예. 나머지는, 제가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10번인데요.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람이, 보세요. A가 B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채권을 얘가 C한테 양도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K가.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C가 사실 뭐죠? C가 허위 양도예요. 양도. 그럼 만약에 이게 허위 양도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뭐죠? 사행위. 요것을 사회행위다. 왜 이 채권을 얘한테 주냐 그죠? 그래서 사회행위다라고 취소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거는 취소하는데 문제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C가 그러면 얘가 별도로 공정증서 가져가서 이렇게 압류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허위 양도 받았지만 또 압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만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한테만 양도했어요. 근데 양도가 사회행위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 그러면 채권자가 이때 압출했을 때 그때 추심권을 가질 수 있다. 그죠? 예. 네,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네. 결론만 보세요. 결론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문제만 보시면 돼요. 지금에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자, 11번에, 경매 토지가 농지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특별 매각 조건이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 매각 결정기. 그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매각 결정기일까지 안 냈습니다. 안 내면은 불허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허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정부에서 부당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는 거야. 부당하게 거부해서 못 내도 불허가지. 그러면 연기 신청해야지 본인이. 그죠? 법원에다 연기해달라고 그래야지. 연기해달라고. 그죠? 예, 이거 틀렸어요. 예, 잘 보세요. 자, 결론.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체납 처분 등기가 있는 뒤에, 그죠? 뒤에 유치권을 댔을 때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지금 이거죠? 다 나왔네. 저당권, 가압류, 체납 처분 이거 가지고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이 들어왔더라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2번 펼치고 보세요. 자, 우리가 13번은 굉장히 재밌는 판례예요. 4월 30일 판례인데 상가 건물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은요,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세요. 이 A와라는 사람은요, 과거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A와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이 A와는 임차인은 집주인하고 여기, 과거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즉, 이건 구 임대차 계약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상가니까 자꾸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나중에 새롭게 다시 갱신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옛날 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서를 낸 거야, 배당 요구를. 그러면 이 종전에 있는 계약서를 냈다가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요 옛날 거 써먹을 수 없습니까? 그러는데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13번. 그 상가 건물의 그 저당권 마치기 전에 최초의 계약을 해서 사업자 등록도 내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속 법정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그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도 계속 계약을 하면서 최후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한 거였어요. 그러자 배당 요구 종기가 돼서 다시 배당 순위 바뀌어버리니까 그 나중에 간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 보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보세요. 이게 원래는 보세요. 저당권 전이니까 여기 있는 건데 보세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건 인수해거든요. 근데 저당권 뒤에 있는 3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배당요구 종기 후에 되면 경락인이 그걸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그러한 배당요구 종기 후에 배당 수익의 변동을 초래하니까 매수인은 인수될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14번도 저 억울한 사정인데 보세요. 우리가 지급 명령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아마 지급 명령 신청서만 낸 것 같아. 접수주면은. 우리가 배당 요구는 확정 판결 정보를 가지고 내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죠? 지급 명령은 확정된 정보를 안 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당 요구 종이까지 지급 명령 정보를 들었는데 정보를 못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건 보세요.